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불교 개혁운동 또 생명평화운동 앞장서 오셨고요. 우리 시대의 화합과 상생의 상징이신 분이죠. 남원 실상사 회주이시고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신 도법 스님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스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요즘이 제일 바쁘죠? 그렇죠. 계절적으로도 바쁘기도 하고요. 예. 부처님 오신 날 더 겹치니까 더 바쁘기도 하고. 그렇죠. 농촌절은 더 그렇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 왜 오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짐작은 하죠. 인간이란 존재가 참 괜찮은 존재다. 이것 좀 잘 알고 좀 괜찮은 존재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너도 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그런 취지로 오셨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라 합니다. 그냥 괜찮은 존재다 인간. 네, 대단히 괜찮은 존재다. 네. 그래서 제대로만 살면 그렇습니다. 너나 없이 다 부처가 된다. 이미 부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니까 다른 거 찾아서 헤매지 말고 지금 오롯하게 너답게 제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삶이 괜찮아지는. 네.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 몰라서. 나쁘기보다는 잘 몰라서 잘못된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보면 인간은 본인이 마음 먹고 행위하는 대로 자기가 뜻한 바 삶이 창조되어지는 존재라고 했어요. 네. 행위하는 만큼 행위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희망의 메시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된다면 이게 문제인데 마음 먹고 제대로 하기만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모순과 혼란에 빠지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부터 사실은 길이 어긋나고 예. 길을 잃게 되고 그것이 예. 문제가 되고 그렇게. 그럼 그 제대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어쨌든 온 우주의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이 그물의 그물코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지해 있고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누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존재 법칙이기도 하고 돕고 나누며. 예, 또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삶도 서로 의지하고 돕고 나누면서 삶을 살았을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예. 더불어 함께 사는 삶도 바람직하게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이죠. 기본으로. 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상대도 모르게 되고 인간도 모르게 되고 자연도 모르게 되고 그 결과는 나와 내 편 중심의 이적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고 다루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는 창과 방패 싸움으로 반복 확대되어지는. 네, 그래서 네. 너도 피를 흘리고 나도 피를 흘리고 다 같이 사실은 인간다울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나만, 내 편만. 그렇죠. 그거 하나. 나를 제대로 알고 보면 너와 나의 관계는 마치 한 손에
손바닥과 손등 같은 관계인 거예요. 예. 너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로 너는 나에게는 어쩌면 하느님 같은 존재고 부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돕고 나누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존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상사에 딱 앉아 계시면 그게 다 보이십니까? 저는 어쨌든 종교인인데 요즘엔 종교가 약간 좀 버림받고 있죠. 우리 사회가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종교는 적어도 불교가 26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당시 이 세계 고등 종교는 요새 말로 하면 최고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세상의 과학은 발달했는데 종교는 오히려 자기 본연의 위치와 역할을 좀 왜곡시키거나 또는 망각하거나 네. 소홀히 또 간과한 결과가 어쩌면 탈종교 현상을 자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개혁해야 한다. 불교 개혁 운동에도 그동안 많은 목소리를 내오셨죠. 그거 뭐 별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불교가 좋다고 해서 내가 불교를 선택했으니까 불교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얘기고 나도 그것이 좋다고 해서 출가 수행일을 선택했으니까 좀 제대로 된 출가 수행자로 살아보자. 기왕이 할 거면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불교가 좀 잘못한 거 제일 큰 잘못이 뭐였습니까? 제일 크게 잘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교인들 스스로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전통적으로는 성격을 어떻게 규정했느냐면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병을 치료하는 약 처방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교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걸린 병 여기에 대한 사실은 정확한 처방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도 잘 알아야 되고 약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불교인들이 불교 지식들은 많이 쌓고 또 만들어진 전통적인 격식에 따라서 그런 격식들을 지키는 것들은 잘 하는데 네. 우리 시대의 병이 정확하게 뭔지 이 병에 맞는 불교적 처방들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그렇죠.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이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병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혼란스럽고 모순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스님이 강조해 주고 계신 이 시대의 병에 대해서 일부러 좀 눈을 감고 그냥 각자 개개인 편하게 잘 사는데 거기에만 좀 몰두했던 거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아는 게 중요하냐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는 알긴 아는데 실천 안 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종교인으로서 그 부분을 뭐라고 할까 이게 통속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의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보면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역으로 알아야 될 것을 참되게 알지 못한 데서부터 행동이 안 나오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죠. 알아야 될 걸 참되게 알면 행동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그러니까 알미 참되지 아니한 거죠. 네. 아마 이런 것을 잘 보여준 사례로는 뭐 부처님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수의 임종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임종 과정. 예수님이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갔을 때 내가 이 길을 가면 죽겠네. 이거 뭘 알았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 길을 줄을 갔죠. 알면서도. 네. 왜 그러겠습니까? 당신의 알미 참되었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현상으로 보면 맞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알미 참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임종을 얘기하셔서. 아니 얘기하기 편한 대로 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종교 간 경계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죠? 본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본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부처님은 유언처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내 얘기라 하더라도 꼼꼼히 검토해보고 본인이 이해되고 공감되고 인정이 되면 받아들이고 검토했는데 이해되거나 공감되지 않는다. 그러면 버리거나 아니면 더 따져보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네. 인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마라. 말 그대로만 가려고 하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언어, 기독교라고 하는 언어 이걸로만 가면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불교라는 언어에 담겨있는 뜻,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있는 뜻으로 만나면 다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전 성인들의 가르침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사에 터잡으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그죠. 거기가 1000년 넘은 절이죠? 거기가 이제 한 1200여 년 전에 지어진 절인데요. 어허.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는 이제 이 국가 체제와 그 종교와 깊이 결합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사회였고, 예. 당시 불교 안에서 소위 교종 또는 화엄종이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뜻하지 않게 사회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많은 혼란들을 겪으면서 이게 뭔가 좀 새로운 활로를 찾지 않냐면 안 되겠다. 불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런 고민했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불교 2600년 역사에서 뭐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로 혁명적인 불교가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선종불교인데, 그런데 이제 당시 한국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고뇌했던 그런 수도자들이 중국에 가서 그 선불교를 배워서 들어오게 되죠. 첫 번째가 이제 도의선사라는 분이 들어오셨고, 두 번째가 이제 홍척선사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그 혁명적인 그 선불교를 최초로 펼쳤던 현장이 실상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불교, 한반도의 선불교의 씨앗을 뿌리고 싹 트고 자라나게 했던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렴풋이 어려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선불교는 참선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예. 그거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경전과 교리를 열심히 탐구하는, 예.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분되는데 경전을 탐구하는 것도 깨달음을 중심 가치를 놓고 있고요. 또 참선 수행하는 것도 깨달음을 중심 놓고 가치를 놓고 있고, 그래서 깨달음이란 가치에는 같은데. 다 똑같은데 접근 방식은 하나는 이제 좀 이론적으로 탐구에 그렇죠. 들어가는 것,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좌선 수행 형태로 접근하는 이런 차이가 있죠. 선종은 그 중에 좌선 수행 그렇습니다. 쪽 위주다인 거죠. 예. 근데 그 절은 보통 산 속에 있는데 실상사는 마을 한복판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굉장한 산중입니다. 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아니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지리산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을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골짜기지만 들판처럼 크거든요. 네. 들판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는 절 마당에 서서 돌아보면 주변에 높은 봉우리들이 거의 1000 이상 되는 고봉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예. 쭉 둘러서. 그러니까 1000 이상 되는
아마 고봉들이 둘러싼 한복판에 실상사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위치된 절은 없을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얼른 보면 들판절처럼 보이고 조금 깊이 보면 아 이건 뭐 들판절 같이 있지만 실제는 대단히 깊은 네. 곳에 있다 이렇게. 지리산이 워낙 크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 군데 약간 분지 같은 형태가 네, 만들어진 거로군요. 네. 네. 이제 부처님 왜 오셨나요? 이 질문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도법스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가지고 좀 하나하나 더 듣고 싶은데 지리산 둘레길 제안하셨죠? 예, 예.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그건? 실상사에서 뭐 사실은 제가 뭘 알아서 한 건 아니고 다만 제가 실상사에 사는 동안에 인연이 된 분들이 있어서 하나는 농촌살리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귀농운동이라고 하는 걸 예. 하게 되고 또는 뭐 교육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뭐 교육 운동으로서 대안학교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의 제안을 받아서 네. 함께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999년 무렵, 2000년 초 무렵 이때 아시다시피 이라크전이냐 한반도전이냐 하고 굉장히 위기가 고조될 때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 이야기를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지리산 운동했던 분들이 대안을 찾자고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이 안전하고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찾고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확실한 길이겠다. 예. 우리 이 길을 좀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평화결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첫 사업이 생명평화 탁발 순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걷고 얻어먹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함께하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순례를 시작을 했어요. 생명평화 탁발 순례. 예. 그게 한 몇 년 가지 않았나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했습니다. 5년 동안. 5년 했는데 2004년 3월 1일 날 노고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리산 노고단. 네. 그래서 이제 구례로 하동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대 도시화되어지고 기계화되어진 이 시대에 이 미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을 함께 쓰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냥 몸뚱아리를 안 쓰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좀 더 몸과 마음을 함께 써서 성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려면 지리산 둘레길을 만들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 순례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직접 또 그 길을 걸으셨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제안을 했고 한 3년 이 정부 기관에서 뭐 공약파시하고 논의하고 2007년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예. 뭐 이제는 전국에 뭐 둘레길들이 참 많아요. 예, 지리산 운동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걷는 길을 만들자, 걸음을 생활화하자. 이게 이제 지리산 둘레길 만들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그게 어쨌든 전국화되어지고 그러니까요. 사회화되어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것은 중앙과 지방, 관과 민, 또 지역 주민과 이용자 또는 시민 운동가들 다 만족스러워하는 만드는 과정도 함께 했고 그렇죠. 이루어진 이후도 다 만족스러워하는 그래서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걷는 겁니다. 그 처음에 좀 말씀해 주신 생명평화 탁발 순례 5년 동안 전국을 다 다니셨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면 단위는 발로 걸어서 다 이어서 면 단위는 그런 셈입니다. 그죠. 그 글자 그대로 탁발이니까 밥도 얻어 드시고 예, 그렇습니다. 잠도 부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흉내 낸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던가요? 그 방식과는 좀 다르고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무슨 그것도 각오는 했는데 의외로
이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들이 그때 사실은 뭐 시대적 고민일 때죠.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지역에서 야, 그런 고민을 갖고 누군가 온다더라. 그래서 이런 지역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자기 지역의 순례를 같이 계획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잘 대접을 해준 거예요. 준비를 그렇죠. 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어려움은 별로 없고 너무 고마웠죠. 그런 것들. 예. 그 스님이 가시면 어느 지역에서 영접해서 예. 함께 걷고 영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어쨌든요. 기쁘게 함께 걷고 예. 대화하고 또 지역 현안과 우리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지혜들을 모아내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모두 몇 명이나 만나신 것 같아요. 그 5년 사이에. 대충 잡으면 한 3만리 걸었고요. 어. 한 8만 명 정도 만났습니다. 네, 8만 명.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유익하고 보람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게. 그 5년이 예. 또 저 자신도 많은 깨우침과 성장이 있었고. 요 탁발순례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지리산에서 칠상사가 근거지가 돼서 귀농운동했다. 예. 학교 운동했다 또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하나 소개해 주세요. 귀농운동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마 인연이 시작되긴 한 96년, 7년 이렇게 갔을까 그걸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출가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잘 모르고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뭘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냥 뭐 흘러가는 소문들 듣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문제의식에 남달랐던 귀농운동 본부장이었는데 그분이 이병철 선생이라고 계셔요. 네. 일생을 운동하신 분인데 근데 어쨌든 농민운동도 하고 민주화운동도 하고 쭉 하다가 이제 생명운동 쪽으로 이분이 계속 진화해 가고 그 생명운동으로 진화해 보니까 이제 농촌 농업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귀농운동 본부를 차려 활동을 했는데 이분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그분이 이 실상사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장기 귀농학교가 여기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이제 제안을 하셔서 실상사에 어떤 조건이 그렇게 적합했던 거예요? 마을하고도 가깝고 또 땅도 제법 있어요. 평지다 보니까. 들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해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취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뭐 실상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땅 있으니까 땅 활용할 수 있고 또 절에서 밥 해 먹으면 뭐 일하는 사람들 같이 밥 먹으면 되고 절 방도 있고 하니까 공간도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보자. 할 수 있겠고 나머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건 당신이 판단하시라 했더만 그 정도만 실상사 역할 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 하마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대한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상사 작은 학교도 거기는 또 대구에 있었던 이경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친구는 청년 때부터 불교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이가 언젠가 와서 또 그 주문을 해요. 그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대한학교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나 또 지리산 운동, 지리산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이제 분들, 이런 분들을 그런 관에서 만났고, 그래서 이제 지리산 운동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운동의 하나로 이제 생명평화 탁발순례가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난 잘 모르지만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근데 모든 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